이번 시간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간에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까지 배울 건데 그걸 배우기 전에 먼저 기본 성질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함수의 일종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제가 아니라 이 지난번 거에도 얘기했었는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로 되어 있는 함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열이 함수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얘네들도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수열이 수렴하고 그 얘가 알파, 베타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하면 덧셈을 해도 뺄셈을 해도 그대로 극한값에다가 덧셈 뺄셈 한 것과 똑같고 앞에다가 실수 배를 해도 그걸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도 있고 이렇게 알파 값에다 곱하는 것과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리미트 기호는 곱셈 나눗셈에도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곱해도 그리고 나누어도 0만 아니라면 전부 다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이거는 되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끼고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쉬워진 거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엄청 무한대로 가겠다. 그치? 무한대 제곱이니까 엄청 무한대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0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값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부 다 모든 애들이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3은 그냥 3으로 갈 거예요. 아이고, 글씨가. 3은 3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얘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가겠죠. 왜? 무한대분의 2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곱하기 1 플러스 얘도 무한대분의 4니까 0으로 가겠죠. 결국에 얘는 값이 3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식을 먼저 전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도 상관없고 어차피 리미트 기호는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에 대해서 전부 다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배를 시키면서 바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고요. 얘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2 빼기 0분의 0 빼기 5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간다고 수렴하는 걸 알려줬을 때 얘는 너무 쉽죠. 리미트 이거 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얘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요. 3, 3은 9, 2는 4, 마이너스 5 하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곱해도 돼요. 3 곱하기 여기 지금 3으로 가고 얘 마이너스 2로 가니까 3, 3은 9, 28, 마이너스 18로 가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하면 되죠. 얘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얘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4분의 37에 21에서 1 뺀 거니까 20, 4, 5,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5로 간다는 거를 우리가 바로 극한값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수렴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죠. 그냥 숫자 계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걸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발산하고 발산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으면 수학에서는 수렴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왜? 계산이 되니까. 그럼 발산하는 거 내다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지, 그치? 발산하는 걸 변형하면 우리가 수렴으로 계산을 해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도 변형해서 푸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냐면, 그렇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지금 보이죠? 지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꼴일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었다. 그치? 뭐냐면 차수 비교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 차수하고 분모 차수하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분자가 클 때, 같을 때, 분모가 클 때 차수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계산을 따로따로 했었거든. 분자가 크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두 개가 같으면 개수 있게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분모가 만약에 크게 되면은 이때는 0분의 숫자 꼴이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꼴이니까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어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n제곱이 있고 n제곱이 있고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앞에 있는 1분의 3이야 라고 해서 얘 답이 3이에요.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모든 항을 여기서 제일 큰 차수인 n제곱으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 모든 항을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 모든 항을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 모든 항을 n제곱으로 나누게 되거든.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어차피 1이고요. 얘는 어차피 3이고요. 여기 1이고 3이고. 그 다음 얘는 하나 없애도 n분의 2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얘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1분의 3이라서 3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풀 때는 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은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너무너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발산하는 상황에서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n제곱으로 나누어서 이런 값이 나왔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충격적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런 꼴이라고 했을 때 얘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큰일 날 사람이지. 왜? 무한대는 엄청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무한대라고 하는 뭐 1억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었지? 얘 어떻게 했어? 얘를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 해주듯이 해주는 거였죠. 여기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면 여기다가 얘 짝꿍들을 곱해서 유리화 시키는 것처럼 계산을 했었죠. 어떤 거예요? 여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위아래에다가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길래 자 그러면 위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 뚜껑 날아가면서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지. 그리고 밑에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인데 앞에 루트가 이렇게 있죠. 요거 계산하고 나면요. 얘는 이 차수가 일치하게 되죠. 왜? n에 대한 1차. 여기 제곱인데요. 루트 안에 있으니까 1차. 이 뒤에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n분의 n 꼴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모든 항을 n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결국에는 개수 읽기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이어서 2분의 1이 답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극한값의 계산 문제를 꼬박꼬박 열심히 잘 푸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풀고 나면 이런 건 사실 선생님이 눈으로 풀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n제곱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 앞에 있는 개수 읽기를 해줘라 라고 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세제곱이고 여기가 제곱이잖아. 그럼 분모가 더 파워가 크네요. 얘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게 되죠. 왜? 무한대분의 숫자 꼴이 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자, 3번 같은 거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3번은 조금 선생님 편하게 하려고 바로 풀어보면 여기다가 얘 짝꿍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얘 짝꿍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짝꿍이 루트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위에도 루트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뚜껑 날아가면서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에서 빼기 n제곱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는 루트 더하기 n 이렇게 있는 거죠. 계산하려고 보니까 요렇게 없어지고 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5니까 이제 n에 대한 1차지. 왜? 여기 1차, 여기도 1차, 여기 루트 안에 2차니까 꺼내면 1차.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마이너스 3 있고
여기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하고 너무너무 일치하죠. 뭐가 다른 거다? 정의역이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다루질 않죠. 그쵸?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안 다루죠. 왜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로도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고 어떤 숫자에도 가보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n이 자연수로 무한대로 가는 거밖에 확인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 배웠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지 지금은. 그럼 또 수열의 극한은 왜 배워요? 이미 함수의 극한 배우면 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열의 극한을 배워야 그 다음에 급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급수를 배워야 나중에 정적분과 급수라고 하는 테마 하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배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0분의 1 꼴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한 애들을 짝꿍들을 다 곱해줍니다. 얘의 짝꿍은 루트 더하기 n이고 위에도 루트 더하기 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루트 더하기 n이 있고 밑에는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에서 마이너스 n제곱이 되면서 요렇게 없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n에 대한 1차,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이렇게 미리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좀 덜 틀립니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결국 2분의 2 해서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한값,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상태에서도 어떤 극한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함수의 극한에서 그대로 갖고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극한 수투에 있는 미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과목에서 미적분 과목에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문제가 나오죠.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이거를 대충 깜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 깜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얘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이 꼴인데 이 꼴은 그냥 느낌으로 풀면 맞을 때도 많지만 선생님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요. 최고차항으로 묶는 게 맞아요. n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서 봅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5n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걸 붙일 때 편합니다. 어떻게 돼요? 얘 무한대인데요. 뒤에가 지금 얘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버리잖아. 여기가 차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1 빼기 0, 1이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버려요.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답니다. 1번은.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사실 너무 좀 쉽지. 이거 어떻게 돼? 위에 거가 더 파워가 크니까 이거 발산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생각 하나 더. 이게 그냥 n이 무한대로 가고 있긴 한데 앞에 부호가 달렸지.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경우들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것도 너무 쉽죠. 여기 지금 1제곱이고 여기는 제곱이에요. 최고차항 동그라미 쳤더니 분모가 더 파워가 센데 앞에가 플러스 양값이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거 보고 이거 선생님 뒤에 게 더 파워가 세네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기본 이 기법들은 알고 있어야 돼. 처음 풀 때는. 그러니까 뭐야? 얘는 n의 세제곱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분의 2 마이너스 3 요런 꼴이 되고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이 뒤에가 그냥 뭐야? 사실 이 무한대 곱하기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 이 뒤에가 0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 그냥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린다. 최고차로 묶어버린다. 알겠지? 그래서 왜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 아니라 왜 루트 빼기 얼마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있지 아까 n제곱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거
이렇게 루트 달려 있을 때는 유리화를 시키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이면 발례를 들어라. 이거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더해 놓은 게 이미 수렴합니다. 그러면 각각도 수렴할 거냐? 이런 거 문제 보면 그냥 패턴을 익히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도 이거 있고 우리 지금 보충 교재로 방과후 교재로 정해놓은데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두 개가 더해졌는데 수렴해. 그럼 각각도 수렴할 거냐? 이거는 되는 걸 넣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어떻게 해? 안 되는 거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n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n으로 가는 게 아니라 n이고 마이너스 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두 개를 더해놨을 땐 그냥 이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라고 하는 수열은 당연히 0으로 수렴을 하지. 만들어놨어. 근데 a에는 n이었던 거고 b에는 마이너스 n이었던 거야. n이 무한대 가면 얘 무한대 되고요. n이 무한대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되죠.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발례가 있어요. 발례 이거 익히셔도 돼요. 눈도장 콱 찍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AN하고 뺀 게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예를 들어서 뭐 알파 이렇게 정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렴한다고 하는 애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bn도 수렴하는지 물어봤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는 건 bn도 수렴한다는 게 약속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약속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an에서 선생님 말장난해요? 라고 할 수 있지. 그래도 이건 다른 거야. 왜? 수렴하는 거 두 개의 수열을 엮은 거죠. 뺀 거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보내버리세요. 그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때는 분배가 가능하죠. 어떻게 돼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되게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계산해 보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bn하고 똑같은 거지. 결국 bn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bn을 먼저 찾아놓고 될 거다가 아니라 bn을 만들 수 있게끔 수렴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요 재료들을 가지고 bn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기법입니다. 증명하는 기법.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열 두 개가 수렴하면 자, 한번 지워보고 얘는 맞았고 얘는 맞았고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얘네 둘이 수렴한답니다. 얘네 둘이 수렴한대. 그럼 얘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을 만약에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저 만들 수 있어요. 얘는요 an, bn을요 an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지금 알파분의 베타 돼가지고 요거 약분하면 bn 맞잖아요. 수렴하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뭔가 등이 뜨끔하고 땀이 찌비찌비질 나고 뭔가 뒤통수가 쎄한 느낌이 있어야 돼. 나누기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죠. 뭐예요? 이게 지금 맞았다면 증명하는 과정인데 얘 맞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0이야. 0으로 수렴하는 거였던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없지. 다시 얘기하면 발례를 잡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걸 보고 뒤통수가 뜨끔하다고 했어? 무슨 얘기야? an을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은 0으로 가는 애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bn을 요게 맞춰서 n 이렇게 잡게 되면 an, bn 곱한 거는 1이죠. 그러니까 얘 수렴하죠. an도 0으로 수렴하죠. 근데 bn이 수렴합니까? 아니죠. 얘 발산이죠.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증명이 돼야 발례를 찾는 거 아닙니까? 발례를 못 찾겠어요. 혹은 발례가 돼야 뭐 증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막 혼란 속에 빠지는데 기법은 이겁니다. 수렴한다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내가 궁금한 애를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이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면 2번처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도하는 과정에서 쎄 했잖아. 왜?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문제에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발레를 그거에 맞춰서 잡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수렴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애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2, 3번 중에는 맞는 게 2번만 맞습니다. 자, 오늘 하는 김에 끝까지 다 할 거예요.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요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우리 그때 뭐라고 불렀었냐면 샌드위치라고 불렀던 그겁니다. 샌드위치 정의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유사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수열이 이렇게 오른쪽 게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크거나 같습니다. 사실 AN, BN이 같은 수열일 때는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극한 보내도 같겠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n분의 1 이게 AN이고요. BN은 n분의 2 그러면 확실히 얘가 더 크잖아. 근데 이때 여기다가 극한을 보내게 되면 여기다가 n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BN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무조건 1이지. 하나 더 크겠지. 그지? 원래 수열도 얘가 더 큰 수열이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요 흐름이 이렇게 가진다는 걸 지금 1번에서 얘기한 거고 자 2번에서는 우리 그때 샌드위치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갔어. 그럼 가운데 있는 것도 3으로 가겠지, 그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정리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해야 돼. 예제 3번 같은 거. 예제 3번은요,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약간 전초전 같은 애지. 자,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애 값을 구하래요. 이거 난리도 아니죠. 왜?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구해? 선생님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고요. 위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풀 수도 있거든.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사실 사인이 커봐야 1이고 작아봐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죠. 근데 밑에가 분모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하고 똑같은 거죠. 무한대분의 숫자꼴 이런 거. 결국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뭘로 원래는 확인하는 거냐?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인 n세타라고 하는 건 결국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n을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야. 나눠도 상관없죠. 왜? n이 무한대일 거, 음수일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포인트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붙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이거 어디예요? 0으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가운데 거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어도 사실 똑같아요. 문제 6번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도 마찬가지지. 코사인 맨 처음에 코사인 n세타는 뭐 마이너스 1 이상 여기도 1 이하가 되는데 그거를 n으로 나누니까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고 리미트를 붙여주고 리미트를 붙여주는데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겠지.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얘 0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는 조금 괴상망측하게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얘도 별거 없죠.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동일해요. 사인 n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1로 간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앞에다가 뭐 한 거야?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2n. 이거를 앞에다가 다 곱한 거야. n제곱 플러스 1, 2n. 얘 n제곱 플러스 1, 2n. 2n이라며 이렇게 곱한 거야.
너무 웃기지? 그러니까 사실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얘는 사실 곱하면 1이라서 그냥 티 안 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다 붙이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리미트를 다 붙인 거죠. 얘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0으로 가죠. 왜? 차수가 밑에가 더 크잖아. 얘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죠. 사실 하나만 해보면 알 수 있죠. 얘 가운데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죠. 얘 0이에요. 극한값.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로 푸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같은 거 진짜 자주 봤지?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만족시킨대.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an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모든 항을 n제곱 플러스 2n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원래 함수 여기 수열은 이렇게 확실히 더 컸어요. 근데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 얘기했지, 그치? 얘기했지. 왜? n분의 1, n분의 2 있었는데 이 앞에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원래는 확실히 컸는데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같게 가는 거야. 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거든. 같을 수도 있거든. 극한값은.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어디로 가겠어요? 5로 가죠. 왜? n제곱에 n제곱.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 있기. n제곱에 n제곱. 차수 똑같으니까 개수 있기. 얘도 5로 가죠. 얘도 5로 가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거 5로 가죠.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누구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5로 간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열의 극한을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쭉 나갔어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수열의 극한은 왜 배웠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시간부터 배울 등비수열의 극한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